오늘은 간단히 뭐 이제 우리가 시험도 받고 하니까 뭐 당장 진도를 나가는 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좀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시험이? 보니까 객관식은 만점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시험 범위 자체도 막 그렇게 방대하지 않았고 시험 범위 되게 조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자체도 뭐 제가 막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뭐 결정적으로 제가 낸 시험 문제들이 전부 다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객관식 11번이나 12번 뭐 그 두 개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뭐 부교재나 아니면 교과서 같은 데서도 다 봤던 그런 어디서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금 또 달라 약간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 위주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와 이거 진짜 완전 생소하다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그냥 이제 좀 그래도 수업을 충실히 잘 듣고 부기들도 잘 풀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서답형, 서술형 문항을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이 답안을 적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형을 뭐 어떻게 답안을 적어야 되는지 그냥 수업 시간에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과제를 많이 내줬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채점을 해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면서 서술형 답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라 뭐 증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라 뭐 같은 거는 뭐 꼭 주의해서 써줘야 된다 뭐 어떤 건 주의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원래 다 정리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시간도 없었고 또 대면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짚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서술형 답안을 적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채점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채점을 했는데요. 글쎄 뭐 여러분들의 점수를 받아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저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써놓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길게 막 주저리 막 써놨어도 제가 웬만하면 감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시험 출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뭔가 해준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천기누설 같은 거잖아요. 천기누설. 시험 출제자가 자기가 낸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우리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틀리라고 문제를 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맞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이게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맞아도 괜찮아요. 기어듣는 184명 학생들이 전부 다 100점을 맞는다? 난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다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쉬운 문제만 다 낼 순 없잖아요. 제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 수학교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쉬운 문제도 내고 어려운 문제도 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디서 보고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문제를 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고 또 그렇게 대비를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봅시다. 일단은 이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저의 어떤 지향점은 무엇이었나? 바로 이것입니다. 배운 것에 충실하자. 저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안 한 내용을 여러분들 시험에 내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특히나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것들,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강조했던 것들, 특별히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얘기했던 것들은 제가 다 표시를 해놨다가 혹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기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문제도 많이 풀고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본인이 너무 좀 학교 공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부교재 풀이, 교과서 풀이, 그리고 이용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나, 뭐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시나 학원에서 그냥 문제 이거 여러 개 풀어라, 문제 많이 풀어라, 뭐 그런 것들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문제를 내는 스타일의 선생님한테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학교 수업 충실한 게 최고예요. 부구제 한 4번 풀고 교과서도 한 4번 풀고 그랬으면은 진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구제 달달달달 외우고 교과서도 달달달달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뭐 그런 정도 되면은 진짜 이 시험을 못 볼 수가 없지. 모든 문제가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그렇다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충실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부교재의 쌍곡선 단원의 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다 풀이 해줬잖아요. 그림과 같이 쌍곡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에 두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라 하자. 점 A 0,2루트5와 이 쌍곡선 위에 있고 x좌표가 음수인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은,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점 A가 있고 그리고 쌍곡선의 이쪽 부분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초점 F가 있는데 이 초점 F는 이제 x좌표가 양수인 초점 F죠. 그죠? 그랬을 때 요 AP 더하기 PF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자 봅시다. 먼저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P가 2, 4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선분 PF 마이너스 선분 PF'의 길이가 뭐예요? 주축의 길이 2A 2루트 아이고 실수 4루트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AP 더하기 PF 지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PF의 길이가 PF 프라임 더하기 4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AP 더하기 PF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P 더하기 PF를 AP 더하기 PF 프라임 더하기 4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AP 더하기 PF 프라임 자 뭐 여기 이렇게
F'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AP 더하기 PF'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예요? 지금 방금 제가 그린 요 빨간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F'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AP 더하기 PF'의 길이는 선분 AF'의 길이랑 같다. 그렇게 해서 답을 구했었던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왜 언급을 했냐? 여러분들 뭐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내가 부교재 쌍곡선 3번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당연히 봤겠죠. 왜? 중간고사의 선택형 8번을 한번 봅시다.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PA는 PB 더하기 2를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C의 값이 최소값일 때 PC의 값은 방금 전에 봤던 쌍곡선 단원 3번 문제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부교재를 몇 번은 풀어봐야겠죠. 그래야 딱 보고 이 문제 내가 풀었던 문제의 변형이다 라는 거 알아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PA는 PB 더하기 2다. 그러면은 걔는 PA 마이너스 PB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이거 뭐예요? 쌍곡선의 정의랑 거의 비슷하죠. 물론 여기 원래 쌍곡선의 정의대로 되려면 절대값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PA-PB가 2다라는 것만 보고도 점 P는 두 정점 A, B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2가 되는 어떤 P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곡선의 일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쌍곡선의 일부분이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점 A, B, C가 있는 정삼각형이 있을 때 점 P는 요런 쌍곡선 위에 점이라는 거죠. 요런 쌍곡선 위에 점인 거죠. 선생님 왜 왼쪽 편에는 없나요? 왜냐면 보세요. PA-PB가 2가 되려면 PA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러면 쌍곡선의 오른쪽 부분밖에 안 생기겠죠? PA가 더 길려면.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AP 더하기 PC 이렇게 AP 더하기 PC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이거 방금 전에 봤던 부교재의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AP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려면 점 P가 어디 있으면 돼? BC와 쌍곡선의 교점인 여기 점 P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P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선분 BC와 쌍곡선이 만나는 그 교점이 점 P가 되면 그때 AP 더하기 PC의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랬을 때 PC의 값은 이제는 PC의 길이 구하는 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점 A랑 점 B를 좌표평면 위에 올리는 거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A의 좌표를 마이너스 2,0 여기를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고 점 B의 좌표를 2,0 이렇게 놓고서 여기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그렸네. 아이고 이런. 여기 Y축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X축 이렇게 그려주고 해가지고 쌍곡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초점이 2,0이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2인 그런 쌍곡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의 좌표 구한 다음에 요 직선 BC의 길이 직선 BC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방정식이랑 쌍곡선의 방정식 연립해가지고 점 P의 X좌표 구한 다음에 점 P의 X좌표 구하면 PC 좌표 PC 길이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 변형인지? 공부 좀 했다 하는 학생들이면 그냥 거진 눈치를 챘을 겁니다. AP 더하기 PC 내가 이거 쌍곡선 그림 좀 그려보니까 AP 더하기 PC의 최소값이 어쩌고 된다는 거 그 문제랑 비슷한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교재 문제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딱 차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거죠.
뭐 제가 뭐 어렵게 일부러 여러분들 틀리게 내라고 틀리게 하라고 막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면은 뭐 다 그냥 부교재나 교과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고 그냥 다 제가 창작해서 내겠죠.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교재랑 교과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교재에서 핵심 아이디어, 부교재에 있던 문제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똑 따와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 놓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만 찾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숨겨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핵심 아이디어 외에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가 쓰였는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왔을까요? 대부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핵심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서 그 나머지 곁다리 부분들은 다 제가 새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20 수능 가형 17번 문항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네.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어. 방금 전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얘기를 했었죠. 그죠? PB-PC가 2가 된다. 오!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문제에서는 PA는 PB 더하기 2다. 그 PB 넘기면 PA-PB는 2다. 방금 전에 그 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 선분 P의 길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 PBC의 넓이는 그죠. 제가 그냥 막 문제를 뿅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능 기출에서 수능 기출 그것도 이제 바로 작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수능 기출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또 하나를 차용을 해왔습니다. 네. 중간고사 이번에 제가 출제한 중간고사 다른 문제들은 다 전부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제가 창작해서 낸 문제고 몇 가지 이제 핵심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에만 이 부교재나 교과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들 중에서 그런 핵심 아이디어를 빼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다 살을 직접 붙인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만 특별히 이제 부교재 문제 핵심 아이디어에다가 수능 기출의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섞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부교재도 다 보고 교과서도 다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에 나온 기하 문제들, 뭐 2차 곡선 문제 아니면 벡터 문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많이 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용찬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서술형 피드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선택형 나머지 문제도 한번 조금 볼까요? 네, 선택형 이건 12번 문제인데요. 자, 쌍곡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 fc, 0 f 프라임 마이너스 0에 대하여 쌍곡선의 점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위에 한 점 P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각 f' pf는 90도를 만족한다. 선분 pf가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q, 여기 요 점이 q죠. pq의 값은 요만큼, 요 짧은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100%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뭐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쌍곡선에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야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4분의 3x죠. 그죠? 기울기 양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 P의 좌표를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해? 지금 보세요. y는 4분의 3x야. y는 4분의 3x. y는 4분의 3x라는 직선 위의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4대 3이에요. 4대 3. 요 비율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요만큼 비율이야. 너무 그림 이상한데? 요만큼이랑 요만큼 비율이 4대 3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가 뭐 4,3이거나 아니면 8,9거나 8,6이거나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 가지고 점 P의 좌표를 구해낸 다음에 이제 PF의 방정식 구해 가지고 PF의 방정식이 쌍곡선의 방정식이랑 연립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그렇게 구해 가지고 이제 Q의 뭐 좌표를 구하든지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3번 PQ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부교재의 핵심 아이디어를 내가 빼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 뭐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교재 열심히 풀고 교과서 열심히 풀고 해가지고 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 창작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선생님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맞춰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네. 아무튼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더니 근데 객관식 만점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다 잘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이번에 진짜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교재랑 교과서에 충실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최근의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뭐 그런 것들을 좀 봐라.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다. 그러면 뭐 이제 학원 숙제도 하시고 센 수학도 풀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냥 제가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 문제다. It's all by myself 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